경기 인천 지역의 4.2 재보궐선거 결과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은 규모로 치러진 선거긴 했는데 경기도 의원 2명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인천시 특히 강화군에서는 2명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 결과 분당, 성남시 분당이랑 또 하나는 이제 강화 지역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강화 지역은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작년 가을에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역시나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소위 그 바람 선거가 펼쳐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충분히 예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분당입니다. 뭐 군포라든지 다른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에서 치러진 선거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격차가 좀 크게 이겼어요. 분당에서는 뭐 그 격차는 좀 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분당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수성을 했던 지역 아닙니까? 전국적인 바람 선거 속에서도 분당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인데 어쨌든 여기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계엄과 내란 탄핵 사태 속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민심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아까 우리가 경남 지역 특히 경북 지역이라든지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도 이 수도권에서도 강화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이 다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는 점은 수도권의 분위기가 향후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가 한 번 더 있다면 굉장히 그 결과가 예측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 양극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양극화 속에서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런 양극화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치러질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런 양극화된 분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과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번 성적표, 다음 선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성적표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국민의힘 지도가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특히 분당 같은 경우 7%포인트 차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의 벨트라고 그 지역을 전체를 묶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 지역의 표심도 좀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다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초의원과 관련된 선거였기 때문에 분당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선거 결과를 또 간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그 작은 선거를 가지고 더 큰 선거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유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거는 특히나 이 전국이 워낙 어수선한 상태로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 다수 출마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지역 토착형 이런 형태로 민심이 반영돼서 아주 낮은 투표율에 낮은 어떤 지지를 얻고 당선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고 보고 이 지역구에 지금 야당의 지역위원장이 이광재라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광재는 원래 고향이 평창이죠. 그렇죠. 평창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도지사에 출마해서 도지사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고 그다음 또 원주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본인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의 그 종로구에 사는데 종로에 출마하려다가 또 안 되니까 분당 가서 출마해서 지금은 낙선한 뒤에 분당의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죠. 직업이 출마인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약간 구태라고 봅니다. 이런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이 민주당식 확대 해석은 저는 이건 해석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뭔가 운운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망이 아니라 기대라는 이런 말씀을 이해했습니다.